어머니 부동산 전문가 만났는데 50억으로 강남 상가 투자하면 100억도 가능하대요. 너 도박하려고? 도박? 이건 투자야, 투자. 18년 동안 11번 실패한 게 다 투자였어? 이제 지긋지긋해. 제발 그만하라고. 혹시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새벽 4시 반 불 꺼진 골목에서 혼자 문을 여는 여자. 18년 동안 시어머니 가게를 지켜왔지만 그 대가가 무급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재개발 소식이 퍼지자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그 건물 내 명의야. 그 한마디로 무너진 18년의 시간.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18년의 시간을 찾기 위해 큰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인정받지 못한 18년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어요? 좋아요와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가게 적자 메우려고 시집 온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고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앞치마를 두르며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8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경숙 슈퍼. 시어머니 장경숙의 이름을 딴 이 동네. 구멍가게는 제가 시집온 바로 그날부터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 전 출판사 편집자였던 제 꿈은 며느리가 가게. 좀 도와야지라는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고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가게 셔터를 올리며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10월 말에 서울은 쌀쌀했고 골목길엔 아직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열대를 닫고 우유를 냉장고에 채우고 신문을 정리하는 동안 제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버티는 거야. 혼잣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소리 내지는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배운 건 내 마음을 소리내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오전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우유 한 팩을 사며 말을 걸었습니다. 사모님 아직도 혼자 하세요? 남편분은 안 도와주나? 저는 익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바빠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 박민수는 지금쯤 안방 침대에서 코를 골고 있을 겁니다. 또다시 사업에 실패하고 돌아온 지 3개월째 그는 소파에 누워 TV만 보거나 침대에서 하루 종일 자거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전 10시 시어머니가 가게로 내려왔습니다. 78세의 장경숙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우렁찼습니다. 지혜야, 어제 매출이 얼만데 이렇게 적어? 내가 대체 어떻게 장사하는 거야? 장부를 보며 핀잔을 주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동네에 편의점이 생겨서 손님이 줄었어요.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 가게 적자 메우려고 시집 온 거야. 알아? 시집 온 거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고 이젠 익숙했습니다. 사랑해서 시집 왔는데 이게 내 대가인가.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저는 계산대 아래 숨겨둔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18년간 제가 직접 쓴 가게 장부였습니다. 매출, 지출, 배달 기록까지 빼곡히 적힌. 그 노트는 제가 6,570일 동안 이 가게를 운영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2007년 10월 29일. 결혼 첫날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18년 내가 이 가게에 바친 시간이 18년이야. 장부를 넘기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검버섯이 낀 제 손을 보며 저는 52세가 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오후 2시 남편이 가게로 내려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면도도 안 한 얼굴, 배가 나온 몸을 질질 끌며 민수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여보, 배고픈데 뭐 없어? 저는 라면을 끓여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친구 만나야 돼. 새로운 사업 아이템 있거든. 또 사업. 저는 냉소적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또요? 지난번 온라인 쇼핑몰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타이밍이 안 맞았어. 이번엔 진짜 큰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을 18년 동안 들었습니다. 11번의 사업 실패, 3억 2천만 원의 빚. 모두 이 가게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그 말 18년째예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고 민수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노력. 소파에 누워 TV 보는 게 노력인가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싸워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오후 6시 명절을 앞두고 시누이 박민지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짙은 화장을 한 그녀는 가게를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여기 여전하네요. 우리 남편은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정신없대요. 강남에 오피스텔도 하나 더 샀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지만 민지는 계속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언니는 참 소박하게 사네요. 전 이런 가게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소박하게. 그 말이 비웃음처럼 들렸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너희 오빠가 무능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밤 11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산하며 저는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매출 32만 원. 18년 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그때였습니다. 아침에 들렀던 동네 아주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동네 재개발 확정됐대요. 보상금이 50억 나온다던데? 50억.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장부를 덮으며 저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건물이 재개발되면? 그 순간 18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소식은 동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틀 뒤 가게 앞은 동네 아주머니들로 북적였고 모두들 입을 모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공문 나왔대요. 이 구역 전체가 재개발 확정이래.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려나? 50억은 기본이라던데? 건물주들 대박 나겠네. 부럽다 진짜. 저는 계산대에 서서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8년 동안 제가 지킨 이 가게, 이 건물이 50억의 가치가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이 건물 명의가 누구지?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혼수로 건물 넘긴다고 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지만 정확한 명의는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그냥 이 가게를 운영했을 뿐 제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후 3시 시누이 박민지가 급하게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고 명품 가방을 의자에 내던지듯 놓으며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안방에 계실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재개발 이야기 들었죠? 건물 명의 확인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시어머니가 관리하시니까. 지금 뭐 하세요? 보상금 받으려면 등기부등본부터 떼야죠. 민지는 곧장 안방으로 올라갔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안방에서 시어머니 장경숙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문을 벌컥 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건물 명의 누구예요? 시어머니는 불쾌한 표정으로 딸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걸 물어? 재개발 보상금 나오잖아요. 명의 확인 안 하면 큰일 나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왜 참견이야? 참견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탈세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민지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어색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등기부등본 떼서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결국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봉투에서 등기부등본이 나왔고 민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뭐야, 오빠 명의잖아요?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 오빠 명의로 돼 있어요. 어머니, 이거 언제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로 넘긴 거야. 민수 명의로 해놓은 지 18년 됐어. 18년. 제가 이 가게를 운영한 시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왜 오빤데 주고 전 왜 안 줘요? 전 딸이라서요. 시집간 딸은 남이야. 건물은 아들한테 가는 게 당연하지. 이건 불공평해요.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민지가 소리치며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민수 명이니까 우리 거야. 우리 거. 그 말에 제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남편 박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전화로 건물명의 이야기를 했는지 그는 평소와 달리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건물이 내 명의였어? 저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던데요. 몰랐어요?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어머니가 결혼할 때 명의 넘겼다는데.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50억이라던데 법적으로 내 거네?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건물이 내 명의잖아. 그럼 보상금도 내 거 아니야? 18년 동안 제가 가게 운영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명의는 명의지. 법적으로는 내 재산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8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50억 앞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지혜야, 화내지 마. 우리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 거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민수는 알까요? 밤 11시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민수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나 대박 났어. 건물이 내 명의래. 보상금 50억 나온대. 진짜? 와, 넌 이제 부자네. 그러니까. 이번엔 사업 제대로 해볼 거야. 50억이면 뭐든 할 수 있잖아. 사업 제대로. 18년 동안 11번 실패한 사람이 또다시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부동산 투자 좀 알아봐. 이번엔 진짜 대박 날 거야.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18년 동안 내가 지킨 가게가 저 사람 도박 미천이 되는 거야?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게 뒤섞인 감정이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안 돼. 이번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재개발 소식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지만 민수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려올 이유가 없어진 거겠죠. 50억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루 30만 원 버는 가게 따위 신경 쓸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오전 10시 민수가 거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 건물 재개발 보상금 정확히 얼마나 나와요? 50억? 그럼 세금 떼고 실수령액은? 40억이면 충분한데요. 강남 쪽 상가 투자 좀 알아봐 주세요. 강남 상가 투자. 또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계산대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손에 쥔 계산기를 꽉 쥐었습니다. 18년 동안 3억을 날린 사람이 이번엔 40억을 날리겠네. 점심시간 민수가 가게로 내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면도를 하고 깔끔한 옷을 입은 그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제 가게 접어. 저는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건네다 말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재개발 보상금 나오는데 뭐하러 이런 가게 해? 고생만 하잖아. 손님이 나간 뒤 저는 민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요? 보상금 나오면 뭐 할 건데요? 사업 다시 시작하지. 이번엔 진짜야. 40억이면 강남 상가 하나 살 수 있어. 진짜? 그 말을 18년 동안 들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18년 동안 당신이 날린 돈이 얼만데요? 3억 2천, 정확히 계산하면 3억 2,847만 원이에요. 그건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그 돈 다 이 가게에서 나간 거예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고 민수는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돈이야? 이 건물은 내 명의야. 법적으로 내 거라고. 18년 동안 제가 가게 살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게 운영한 건 고맙게 생각해. 근데 그건 그거고 재산은 재산이야. 민수는 음료수를 다 마시고 캔을 계산대에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내 건물 내 돈이야. 내가 왜 간섭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민수는 계단을 올라가며 덧붙였습니다. 보상금 나오면 너한테도 용돈 줄게. 걱정하지 마. 용돈. 18년의 노동이 용돈으로 계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손님이 들어와도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했고 귓가에는 민수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내 건물 내 돈. 오후 3시 시어머니가 가게로 내려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장경숙은 저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민수한테 건물 이야기 따지지 마. 저는 진열대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물은 민수 명이니까 내가 나설 일 아니야. 괜히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제가 18년 동안 이 가게를 운영했잖아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며느리 도리지. 시집살이 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며느리 도리.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평생 그렇게 살았어. 내가 특별한 거 아니야. 재산은 남자 명의로 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럼 제 노동은요? 제 시간은요? 그러니까 며느리 도리라잖아. 왜 자꾸 따져? 보기 싫어.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돌아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뭐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저녁 7시 시누이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오빠한테 건물 이야기 하지 마세요. 민지 씨, 무슨 말이에요? 오빠 명이니까 오빠 거예요. 언니가 나서면 복잡해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18년 동안 제가 가게 운영한 건 알잖아요. 그래도 명의는 오빠잖아요. 법은 명예 따라가요. 언니, 괜히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고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 모두가 저를 외면했습니다. 남편은 내 돈이라 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도리라 했고 시누이는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서 투명 인간이야. 밤 11시 가게 문을 닫고 저는 계산대 아래 숨겨뒀던 장부를 꺼냈습니다. 18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힌 낡은 노트였습니다. 2007년 10월 29일 첫 페이지. 오늘부터 경숙 슈퍼를 맡게 되었다. 시어머니가 내가 운영해라고 하셨다. 제 글씨는 떨려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29살이었고 출판사 편집자의 꿈을 포기한 직후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3월 15일. 민수 사업 실패. 빚 8천만 원. 가게 돈으로 갚았다. 2013년 7월 22일. 민수 또 사업 실패. 빚 1억 2천. 가게 적자. 2018년 9월 10일. 민수 온라인 쇼핑몰 망함. 빚 9천. 내 손으로 갚았다. 페이지마다 제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6571의 기록. 새벽 4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명절도 생일도 아픈 날도 쉬지 않았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데.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오늘 날짜가 나왔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저는 펜을 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50억. 건물은 민수 명의. 하지만 이 가게는 내가 살렸다. 18년간의 증거가 여기 있다. 펜을 놓고 저는 장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18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분노였을까요? 각성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게 뒤섞인 결심이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안 돼.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장부가 내 무기야. 다음 날 오후 가게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친정 언니 이지수였습니다. 56세의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가게 문을 열었고 저는 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니. 지혜야, 전화 받았어. 무슨 일이야? 사흘 전 저는 언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언니 도와줘.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그리고 언니는 바쁜 와중에도 달려와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업 중 팻말을 준비 중으로 돌렸고 언니를 가게 안쪽 작은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은 언니 앞에서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재개발 소식, 민수 명의의 건물, 시어머니의 냉대, 시누이의 비웃음, 그리고 내 건물 내 돈이라던 민수의 말까지. 언니는 묵묵히 듣다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혜야, 18년 동안 가게 장부 있어? 네, 여기요. 저는 계산대 아래 숨겨뒀던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언니는 장부를 천천히 넘기며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빼곡히 적힌 매출과 지출 기록. 민수의 사업 실패로 나간 빚 3억 2천만 원. 새벽 4시 30분 출근 기록, 배달 일지, 손님 메모까지. 지혜야, 이거 대박이야. 네? 뭐가요? 언니는 장부를 덮으며 단언했습니다. 이건 내가 18년간 가게를 운영한 명확한 증거야.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 부부 공동 재산. 그 말이 귓가에 울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근데 건물 명의는 민수예요. 법적으로 민수가 아니에요. 명의가 민수라도 내가 18년간 가게 운영하며 재산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켰다면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해. 재산 분할이요? 그럼 이혼해야 돼요? 언니는 잠시 침묵했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혜야, 넌 뭘 원해? 이혼? 아니면 내 몫을 인정받는 것?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전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 18년 동안 제가 이 가게 지킨 거, 민수가 날린 돈 제가 갚은 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거 그냥 한 번이라도 고생했어라는 말 듣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울먹였고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민수가 그 말 해줄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협상해.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된 걸 받아내. 최소한 재산의 절반은 내 거야. 그게 가능해요? 이 장부면 가능해. 나한테 맡겨. 언니는 명함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의 대표 변호사 이지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단 민수한테 의사 표현해. 나도 재산 분할 권리 있다고 말하고 반응 봐. 그리고 바로 나한테 연락해. 근데 언니, 민수가 화내면 어떡해요? 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화낼 사람은 내가 되어야지. 18년 동안 착취당했는데 왜 내가 눈치 봐? 착취.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명확해졌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착취당했습니다. 저녁 8시 언니가 돌아간 뒤 민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며 물었습니다. 오늘 누가 왔었어? 가게 문 닫았던데.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의사 표현해. 내 권리 있다고 말해. 언니 왔었어요. 지수 언니.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 왜?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했어요. 뭐? 내가 무슨 상관인데 변호사를 불러?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18년 동안 제가 가게 운영했잖아요. 저도 재산 분할 권리 있대요. 그 순간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재산 분할?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변호사 만나서 뭘 하려고? 민수는 제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명의라도 제가 18년 동안 가게 살렸어요. 그것도 인정받을 권리 있어요. 인정? 내가 뭘 인정받아? 가게 운영한 거?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지혜야, 그건 아내 역할이야. 남편 도와주고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일 하는 거. 그게 결혼이잖아. 18년 동안 무급으로 일한 게 아내 역할이에요. 무급? 먹여주고 재워준 게 급여지. 먹여주고 재워준 게 급여.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해. 근데 재산 분할은 없어. 건물은 내 명의야. 법적으로 내 거라고. 법은 명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기여도도 본대요. 기여도? 웃기지 마. 내가 뭘 기여했어? 가게 적자 메운 거? 민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지혜야, 착각하지 마. 내가 없어도 이 가게는 돌아가. 근데 나 없으면 넌 어디 가? 친정도 없잖아. 친정도 없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TV 리모컨을 들며 덧붙였습니다. 변호사 언니한테 말해. 괜한 짓 하지 말라고. 법정 가봤자 내가 질 거야. 왜 그렇게 확신해요? 건물 명의가 나니까. 그게 전부야. 민수는 TV를 켰고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법정 가봤자 내가 질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밤 11시 저는 휴대폰으로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민수가 협박했어요. 재산 분할 없다고. 법정 가면 내가 진대요. 3분 뒤 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걱정 마. 장부 가지고 내일 사무실로 와.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희망 같은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가 저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지혜야, 올라와봐. 할 말이 있어. 가게에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저는 2층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약 냄새가 배어 있었고 78세의 장경숙은 침대에 기대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 닫고 앉아. 저는 방문을 닫고 침대 옆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혜야, 변호사 만났다며? 네, 어떻게 아셨어요? 민수가 말했어. 내가 재산 분할 이야기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았고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18년 동안 가게 운영한 거 아시잖아요. 알지. 내가 고생한 거 다 봤어. 그럼 왜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하세요? 건물 명의도 가게 이름도 다 제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지혜야, 사실은 내가 건물을 민수 명의로 한 데는 이유가 있어. 저는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민지 때문이야. 신우이요? 그래. 민지가 재산을 노릴까 봐 민수 명의로 해놓은 거야. 시어머니의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딸은 시집가면 남이야.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난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민지가 탐내지 못하게 일찍 민수 명의로 넘긴 거지. 그럼 저는요? 뭐? 어머니는 저도 민지처럼 봤나요? 재산 노리는 사람으로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랬지. 처음엔이요? 결혼 초에는 내가 뭔지 몰랐어. 근데 18년 동안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걸 봤어. 명절에도 안 쉬고 아파도 가게 나가고. 인정해, 지혜야. 넌 진짜 며느리야. 진짜 며느리.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어야 했는데 왜인지 슬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재개발 보상금은요? 그것도 민수 명의니까 제가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건물은 민수 명의야. 법적으로 민수 거지. 18년 동안 제가 가게 살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고생한 거 인정해. 근데? 시어머니는 말을 멈췄고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건 며느리 도리야. 며느리 도리. 또다시 그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집와서 시댁 가게 돕고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 하는 거. 그게 며느리 도리지. 그걸 가지고 재산을 달라는 건 터무니없어. 터무니없다. 18년의 노동이 터무니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18년 동안 뭐였어요? 무급 노동자였어요? 무슨 소리야? 먹여주고 재워줬잖아. 먹여주고 재워준 것. 민수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도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나도 40년 동안 이 가게에서 일했어.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근데 한 번도 재산 달라고 안 했어. 그럼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답을 읽었습니다. 어머니도 불행했구나. 그때 아래층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지혜, 대박 소식이에요. 민수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붉었고 입에서는 소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뭐야, 둘이 무슨 얘기해? 민수야, 술 먹었어? 지금 몇 시야? 어머니, 들어보세요.
부동산 전문가 만났는데 50억으로 강남 상가 투자하면 100억도 가능하대요. 100억. 민수의 눈은 욕망으로 번들거렸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구역질이 났습니다. 또 도박하려고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고 민수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도박? 이건 투자야, 투자. 18년 동안 11번 실패한 게 다 투자였어요. 그건 타이밍 문제였어. 이번엔 달라. 민수는 소리쳤고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바닥에 쳤습니다. 민수야, 술 깨고 얘기하자. 지금 나가. 어머니, 전 진심이에요. 이번엔 정말 대박 날 수 있어요. 민수는 흥분한 채 팔을 휘저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민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날린 3억 다 이 가게 돈이었어요. 뭐? 3억 2,847만 원. 정확히 계산했어요. 프랜차이즈 카페 8천, 치킨집 1억 2천, 온라인 쇼핑몰 9천, IT 스타트업 5천. 다 제가 가게에서 번 돈으로 갚았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18년 동안 당신 빚 갚느라 제 인생 다 바쳤어요. 그런데 또요? 또 50억을 날리려고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3억이나 민수야, 그게 사실이야?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돼요. 50억은 당신 혼자 마음대로 못 써요. 내 명의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써? 법정에서 봐요. 제가 18년 동안 기여한 거 다 증명할 거예요.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증명? 뭘로? 입으로?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부로요. 6,571의 기록으로요.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주일 뒤 예고도 없이 시누이 박민지가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계시죠? 민지의 목소리는 냉랭했고 저는 계산대에서 일어나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지 씨, 이분은 누구세요? 제 변호사예요. 박준혁 변호사님. 변호사. 그 단어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준혁 변호사는 저에게 명함을 건넸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적 통지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법적 통지요? 민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계산대에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명예 이전 무효 소송 제기했어요. 우리 오빠 정신적 무능력자라 재산 관리 능력 없어요. 뭐라고요? 정신적 무능력자. 민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18년 동안 11번 사업 망친 사람이 정상이에요? 3억 날린 사람이 재산 관리 능력 있어요? 박준혁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박민수 씨의 반복적 사업 실패와 경제적 무능력은 법적으로 후견인 지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 명의 이전은 어머니 장경숙 씨가 아들을 이용해 탈세하려던 편법이었고요. 탈세.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빠 명의로 넘긴 건 증여세 피하려고 한 거예요. 법적으로 무효고 건물은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아가야 해요. 그럼 보상금은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랑 오빠가 반씩 나눠 가져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민지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명예 이전 무효 및 후견인 지정 청구 소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빠잖아요. 오빠니까 이러는 거예요. 50억을 또 날리게 둘 순 없잖아요. 민지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니도 잘 생각해요. 오빠 편 들면 오빠랑 같이 망해요. 민지와 변호사가 나간 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오후 3시 급히 올라온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못된 것이 어떻게 친오빠를 정신병자 취급을 해.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쳤고 민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정신병자예요? 아니야. 민지가 재산 노리고 미친 짓 하는 거야.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 진짜 사업 11번 망했잖아요. 법원에서 저 무능력자로 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증언이 필요해. 내가 정상이고 가게도 제대로 관리했다고. 시어머니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혜야, 내가 증언해줘야 해. 네? 민수가 정상이고 내가 가게 운영한 건 민수 지시하에 한 거라고 말해줘. 그럼 법원에서 민수가 무능력자 아니라고 인정할 거야. 민수 지시하에. 18년 동안 제가 홀로 가게를 운영했는데 민수 지시하에 했다고 거짓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야. 건물주가 민수니까 민수 지시로 한 거지. 전 18년 동안 혼자 결정했어요. 민수 씨는 가게 일에 신경도 안 썼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증언해줘야지. 우리 가족 아니야? 우리 가족. 며느리 돌이라고 했던 그 입으로 이제는 가족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도리로 일한 거라면서요? 재산 달라는 건 터무니없다면서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면 저도 웃겨요. 그때 민수가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제발 부탁이야. 이번만 도와줘. 도와달라고요? 내가 무능력자로 찍히면 50억 다 날아가. 민지가 다 가져갈 거야. 그게 제 문제예요?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부부잖아. 내 거면 내 거고 내 거면 내 거 아니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일주일 전엔 내 건물 내 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때 화가 나서. 화가 나면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지혜야, 내가 나서면 복잡해져. 그냥 내 편만 들어줘. 응? 내 편만 들어달라는 말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들리는지 민수는 알까요? 민지 소송 이기면 50억 우리 거야. 그럼 너한테도 좋은 거잖아. 좋은 거요? 그 돈으로 또 사업하실 거면서요? 아니야, 이번엔 진짜 너랑 상의할게. 약속해. 약속. 저는 그 말을 18년 동안 들었습니다. 다음엔 잘할게. 이번엔 진짜야. 약속해.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말 18년 동안 들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민지한테 다 빼앗기라고? 그건 당신 문제예요. 18년 동안 무능했던 게 당신 잘못이잖아요. 뭐? 지금 나보고 무능하다고? 아니면 뭐예요? 11번 사업 망치고 3억 날리고 소파에 누워 TV만 본 게 능력이에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고 민수는 주먹을 떨었습니다. 지혜야, 넌 지금 선 넘었어. 선이요? 18년 동안 당신이 먼저 선 넘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엔 민수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이러지 말자. 응? 그의 목소리는 비굴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연민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을게요. 증언도 안 할 거고 민지 편도 안 들 거예요. 그럼 내 편은?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편 들 거예요. 이제부터는. 한 달 뒤 법정. 서울가정법원 3층 조정실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원목 테이블 앞에 앉아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옆에는 언니 지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긴장하지 마. 넌 잘못한 게 없어. 맞은편에는 민수와 그의 변호사 그리고 신우이 민지와 박준혁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장경숙은 증인석 옆 의자에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청구권과 명예이전 무효소송권을 함께 조정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이지혜 씨 진술해 주시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저는 준비해온 낡은 노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제가 18년 동안 경숙 슈퍼를 운영하며 직접 작성한 가게 장부입니다. 재판장이 장부를 받아 넘기기 시작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2007년 10월 29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총 6,570일간의 기록입니다. 매출, 지출, 배달 일지, 손님 메모까지 모두 제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명절에도 제가 아파도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는 저 없이는 망했을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를 넘겼습니다. 여기 2010년 3월 15일 민수 사업 실패, 빚 8천만 원, 가게 돈으로 갚음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남편 박민수 씨가 18년 동안 11번 사업에 실패했고 총 빚 3억 2,847만 원을 이 가게 수익으로 갚았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부부간 재정 지원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수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재정 지원과 일방적 착취는 다릅니다. 18년간 3억이 넘는 금액을 갚았고 그 돈은 모두 이지혜 씨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재판장이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피고 박민수 씨 증언대로 나와주시죠. 민수는 떨리는 걸음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박민수 씨 사업 실패 횟수가 11번이 맞습니까? 그건 타이밍이 안 맞아서. 예, 아니오로 답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부인이 가게를 18년간 운영한 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부인의 노동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박민수 씨? 없습니다. 18년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내가 가게 운영한 건 맞지만 그건 아내의 의무 아닙니까? 그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고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지수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증인 18년 동안 사업으로 번 돈이 얼마입니까? 그건 숫자로 답해 주세요. 없습니다.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3억 빚만 남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 변호사는 몰아붙였습니다. 그 3억 빚은 누가 갚았습니까? 아내가 운영한 가게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지혜 씨가 번 돈으로 갚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증인은 18년 동안 가정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3억이라는 빚을 떠안긴 것 아닙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지수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박민수 씨의 사업 실패 내역서입니다. 2008년 프랜차이즈 카페, 2010년 치킨집, 2015년 온라인 쇼핑몰, 2020년 IT 스타트업까지. 모두 1년 이내 폐업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바로 박민수 씨가 정신적 무능력자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재산 관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11번이나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그건 운이 없어서. 운입니까? 11번 연속 운이 없었다는 겁니까?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고 재판장이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증인은 내려가시고 다음 증인 장경숙 씨 나와주시죠.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증언대로 걸어갔습니다. 78세의 그녀는 주름 깊은 얼굴로 재판장을 쳐다봤습니다. 장경숙 씨, 건물을 아들 명의로 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딸이 재산을 노릴까 봐였습니다. 딸 박민지 씨를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네. 시집간 딸은 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방청석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 이지혜 씨는 어떻습니까? 18년간 가게를 운영했는데 명의를 주지 않은 이유는? 시어머니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8년간 가게를 맡겼지 않습니까? 맡긴 게 아니라 시킨 겁니다. 며느리 도리로. 며느리 도리. 그 말이 법정 안에 울렸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만약 이지혜 씨가 없었다면 가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미안함 같은 게 보였습니다. 망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수는 무능했습니다. 18년 동안 가게 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지혜가 없었으면 이 가게는 진작 문 닫았을 겁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내가 18년 동안 고생한 거 다 알았어. 근데 나도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2주 뒤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건물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한다. 재산 분할 비율은 이지혜 60%, 박민수 40%로 한다. 이지혜의 18년간 노동 기여도를 감안한 판단이다. 재개발 보상금 50억 중 제 몫은 30억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저는 법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8년 인정받았어. 옆에서 언니 지수가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지혜야, 축하해. 넌 이겼어. 이긴 것일까요? 18년을 되찾은 것일까요? 아니면 18년을 잃은 것일까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셔터를 조금 열었습니다. 민수는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지혜야, 들어가도 돼? 저는 아무 말 없이 셔터를 올렸고 민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계산대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뭐가요? 18년 동안 내가 고생한 거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30억이면 우리 잘 살 수 있어. 내가 달라질게. 달라질게. 그 말을 18년 동안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 우리 부부잖아. 당신은 50억 앞에서 본색을 드러냈어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건물 내 돈이라고 했죠. 용돈 줄게라고 했죠. 그게 당신 진짜 마음이에요. 그건 그때 화가 나서. 이혼이에요.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혜야, 제발. 30억은 제 거예요. 당신은 20억 받아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도 제 인생 살 거예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후회할 거야. 후회. 18년 동안 후회하며 산 사람이 제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뒤 2026년 1월. 저는 30억으로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지혜의 정원이었습니다. 밝은 유리창, 따뜻한 나무 인테리어, 각 구운 빵 냄새가 가득한 공간. 벽 한쪽에는 18년간의 낡은 장부가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게 뭐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이요. 오픈 일주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78세의 장경숙은 지팡이를 짚고 카페 문을 열었고 저는 그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혜야, 자리 있어? 저는 시어머니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고 따뜻한 카페라테를 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카페를 둘러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예쁘다. 감사합니다. 지혜야, 줄 게 있어.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에는 지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야. 시아버지. 10년 전 돌아가신 박영수, 저는 그분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말수 적고 조용했던 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지혜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18년 동안 우리 가게 지켜줘서 고마워. 진짜 주인은 너야. 건물 명의는 민수로 했지만 가게는 내 거야. 미안해, 살아생전 말하지 못해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시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미안해, 지혜야. 나도 며느리를 믿지 못했어. 그게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시누이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어머니.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오빠가 20억 가지고 해외로 튈 거래요.
20억. 민수가 받은 재산 분할금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동남아시아요. 친구들이랑 사업한다고. 민지는 분노에 떨었지만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가시게 두세요. 네? 언니 정신 차려요. 20억이에요. 그건 민수 씨 돈이에요. 전 상관없어요. 근데 오빠 도박하면 어떡해요? 저는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지 씨 혹시 그 돈 노리는 거 아니에요? 민지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빠 걱정돼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눈에 다 보여요. 민지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돌아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렇게 됐구나. 어머니 이제 각자 인생 사세요. 그게 맞아요. 그날 저녁 저는 새로 산 하얀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내 인생의 첫날.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따뜻했고 빵 굽는 냄새가 고소했습니다. 저는 장부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18년 만에 나를 찾았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짜 주인이라는 말, 민지의 폭로, 그리고 민수의 20억.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 인생은 오롯이 제 것이라는 것. 이제 새롭게 시작할 거라는 것.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이지혜 씨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